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최근에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재정적자 우려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과연 해소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최근 영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한 달 동안의 영상들을 바라보시게 되면 1개월 전에 채권에 대한 이슈를 다뤘었고 3주 전쯤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다뤘었습니다. 주식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한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저는 매수 포인트를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협상 이후에 중국이 소비 중심의 국가로 변한다는 기대감과 함께 원화가 초강세가 되었던 사건들이 있어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다뤘었고, 그리고 일주일 전쯤에는 미국과 중국이 왜 극적인 협상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하면 좋은 개념들이 뭐냐면, 이 미중 협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국제적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나 미중 패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최근에 있는 이런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소비 중심의 국가로 변한다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보다는 소비 중심의 국가가 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도 조만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가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2주일 전쯤에 멤버십 영상에서는 저는 원전 산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토픽들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멤버십 쪽에서 알려드렸고, 그리고 주식시장 전망 같은 경우 S&P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드렸고, 커뮤니티 게시글들을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미국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기대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특히 24년도 10월 달부터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홍색 선인 턴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채권의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최근 들어가지고 채권 금리가 왜 상승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프리미엄이 상승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고요. 자,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왜 상승했니? 라고 바라봤을 때, 분명히 작년쯤부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 재정적자가 심해질 거다라고 하는 이슈로 상승을 했었고, 최근 2주일 동안, 거의 쉽게 말해서 최근에 4월 30일 날 기점으로 해가지고 채권 금리가 치솟아 오르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올랐냐라고 물어본다면, 미국 쪽에서 세금 감면을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재정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이 세금 걷는 거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야, 세금을 안 걷으니까 재정적자가 심해질 것이고, 야, 이렇게나 재정적자가 심해지면 미국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채권 프리미엄이 상승을 했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신용등급이 강등되었던 이슈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야, 이번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고 있는 거 이거 시장에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이 신용등급 강등될 거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리미엄들이 상승하고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이 예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게, 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는 거, 이거에다가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었고, 이 상승하는 걸 바라보다가 이번에 신용평가사에서도 야, 이렇게 재정적자 심해질 게 보이니까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었던 핵심 포인트가, 이번에 세금 감면이 합의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세금 감면이 합의가 되면서 그냥 강등을 때려버린 거고, 채권금리도 상승을 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할 포인트는, 지금 이렇게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바라봤을 때 재정적자가 해소가 가능할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던져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관련돼 가지고 지금 문제 사항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원래 이 재정적자가 발생을 한다면 적정 수준은 GDP 대비 재정적자가 마이너스 3% 정도가 나오면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적정 수준의 GDP 대비 재정 적자는요, GDP가 30조라고 해볼게요. GDP가 30조라면 그 중에서 3% 수준만 적자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상태를 바라볼게요. 오늘날의 상태를 바라보니까 지금 토탈적으로 했을 때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이너스 6%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적정 수준은 마이너스 3%인데 지금 마이너스 6%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소득 있죠. 쉽게 말해서 세금 자체를 올려가지고 이 세금을 많이 올려서 이 적자를 줄이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전망치들을 바라보니까 세금이 그렇게 많이 거칠 것 같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한 게 뭐죠? 이 소득세죠. 이 소득세. 요거 가장 큰 게 이 소득세인데 이거 낮추겠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세금이었던 이 소득세 자체를 줄여버리니까 이 재정적자 이거 더 심각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 못 믿겠다가 나온 건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식의 정책을 펼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지출 있죠. 이 지출 자체를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출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정 지출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 이자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지출들은 거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지금 바라봤을 때 이 의무 지출 있죠. 이 의무 지출은요, 진짜로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줄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줄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재량 지출을 줄여야 되고 이자 비용을 낮춰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출이 줄일 때 얼마만큼 줄여야 되느냐? 대략적으로 9천억 달러를 줄이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스 6%의 재정적자인데 이게 3%까지 줄어들려면 대략적으로 GDP 대비 3%만큼은 재정적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GDP 대비 3%가 9천억입니다. 왜냐? 미국의 지금 GDP가 30조예요. 30조. 여기에 3%라고 한다면 이게 9천억 달러입니다. 지금 재정적자가 6%죠. 그러면 요거를 3%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9천억 달러 정도만 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지출들 중에서 9천억 달러를 어디선가는 줄여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걸 줄이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근 뉴스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최근에 트럼프가 되게 중요한 공약이다라고 하면서 의약품 가격을 인하를 했잖아요. 요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지금까지 사람들이 조금 건강이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 건강 안 좋아지는 이 비용들 있죠. 요거 미국 정부가 이거 메디케어라고 해서 여기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 비용들 지금 감당하기 싫으니까 의약품 가격들을 낮춰가지고 미국 국민들이 너희들 알아가지고 건강관리해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의무 지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트럼프는 이 의무 지출들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는데 요거 줄이려고 지금 뭘 하고 있다? 약값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왜 트럼프가 미친 척하고 이렇게 의약품 가격을 내리고 있는지를 알 거예요. 왜냐? 의약품 가격을 내려가지고 이 의무 지출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 미국 재정 적자가 심해져가지고 채권 금리가 폭등해요. 그러면 미국 기축통화 국가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약품 가격들은 앞으로도 내리려고 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고 이로써 어떤 것들을 원하느냐 했을 때는 이 의무 지출들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미국 트럼프의 목적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재량 지출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국방비 부분들은 지금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을 보고 각자가 이제 저 국방비를 늘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비를 늘리든지 국방비를 좀 늘리든지 해가지고 이 국방비 지출도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국방비가 다른 나라들에서 국방비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과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이거는 뭐 백년 국채를 발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전략 자체는 너무나도 부작용이 커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의 이자 비용이 왜 증가하고 있죠? 지금의 미국의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들은 미국 쪽에서 재정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지금의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쪽에서 이거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재정 적자가 심해가지고 미국 채권 못 믿겠으니까 미국 보고 야, 너희들 못 믿겠으니까 금리를 많이 올려줘 라고 했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자 비용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정 적자를 지금 줄이려고 뭘 하고 있다? 의무 지출 중에서 이 의료비 파트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재량 지출 쪽에서 국방비 부분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두 가지가 합리적으로 재량 지출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이 이자 비용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바라보니까 재정 적자가 줄어들고 있네. 아, 그러면 역시 미국 채권은 안전하구나 하면서 금리가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자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트럼프가 바꾸고 싶어하는 핵심 포인트는 의무 지출들 쪽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 두 가지 분야 있죠. 여기에서 지출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여기에서 6,500억까지 3,100억까지 이렇게 줄이고 국방비 부분에서 또 줄이게 돼 3,000억 정도를 또 줄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상당폭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중요 포인트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결과 이자 비용도 추가적으로 감소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왜 배웠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오늘 내용들을 바라봤을 때 최근에 채권 금리가 왜 상승한다고 했었죠? 바로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이 프리미엄이 대체 뭔데라고 했었을 때 미국 쪽이 재정 적자가 심해져 가지고 미국이 나중에는 돈을 안 돌려줄 것 같고 미국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채권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왜 안 산다? 미국 쪽에서 재정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파산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는 내가 돈 빌려줬던 거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 재정 적자 우려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한 거라고요. 이걸 바로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라고 체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신용 등급도 강등되는 사건들까지도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투자를 한다라고 해봐요. 우리가 채권을 투자를 한다면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프리미엄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시그널들을 보면 되겠죠. 그게 뭐죠? 재정 적자가 감소하는 이 타이밍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재정 적자가 줄어들려면요.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것들 그리고 국방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들 요거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결국에 뭐 재정 적자가 심해질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전망들은 미국 의회 예산차에 따르면 10년물 금리가 3.8에서 4.1이 적당하대요. 다시 한 번 더 미국 의회 예산차에 따르자면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원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니라고 물어본다면 3.8에서 4.1% 정도가 적정 수준의 금리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적정 수준의 금리가 오늘날에는 왜 금리가 상승을 했냐라고 하면 지금 보이시는 이 10년물 기간 프리미엄 있죠. 요게 추가로 올라온 거예요. 즉 지금 시장이 중요하게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가 뭐다? 재정 적자가 심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프리미엄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이 프리미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폭이 거의 플러스 0.5% 수준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게 하락하는 시그널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의약품 가격 인하가 과연 이 지출들을 줄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방위비가 이걸 국방비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9천억 달러 수준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채권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의무 지출들 줄이기가 힘들고 이 재량 지출도 줄이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채권을 사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채권을 사니 마니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채권을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정 가치에 대해서 묻는다면 의회 예산차 같은 경우에는 적정 가치를 4.1%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재정 적자 우려가 심하더라도 이렇게나 채권 프리미엄이 상승한 게 합리적인가? 요거를 검토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채권의 가치 평가를 하겠다면요. 지금 이렇게 재정 적자가 우려가 된다면 이 프리미엄이 대체 얼마나 올라갈까? 요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디어로 또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최근 5년들 중에서 기간 프리미엄이 제일 높았을 때를 찾아보세요. 지금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채권에 대한 이 프리미엄들 있죠. 이게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알면 그래도 채권 금리의 고점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타이밍들은 언제일까를 체크를 해보라고요. 지금 5년 동안 사람들은 이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 가지고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 0.5가 될 수도 있고 0.6이 될 수도 있고 0.7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지표들을 알고 있다면요. 그래도 지금 바라보기에 과거에 가장 악재였던 재정적자 악재를 반영했을 때 금리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게 된다면 지금 경제 환경에 맞춰가지고 적정 수준의 채권 금리 전망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10년물 채권 금리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채권 흐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게 되면 향후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제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